안녕하세요. 낭만 약사입니다. 예전에는 감기 한번 알아도 며칠 쉬면 금방 털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한번 아프고 나면 기운이 오래 안 돌아오는 분들 많으시죠?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무겁고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 자꾸 피곤하고 회복이 참 더디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면역입니다. 회복이 더디다는 건 몸이 아프고 난 뒤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힘, 다시 말해 회복하는 힘이 약해져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영양제 하나 더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 외로 면역의 바탕이 되는 곳은 따로 있어요. 바로 장입니다. 오늘은 왜 면역력을 올리려면 장 건강부터 잡아야 하는지, 왜 아프고 나서 회복이 오래 걸리는 분들일수록 장을 먼저 봐야 하는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복이 오래 걸리는 분들은 면역의 바탕이 약해져 있을 수 있고 그 면역의 중요한 현장이 바로 장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만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사는 미생물들과 함께 음식 소화, 에너지 생산, 병원체 방어, 면역 조절에 깊이 관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 안의 미생물과 면역세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장의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아프고 난 뒤에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염증 반응은 가라앉히고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이 과정에 면역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을 막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난 뒤에 몸을 정리하고 복구하는 과정에도 관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의 균형이 흔들리면 병은 지나간 것 같은데 몸이 안 돌아온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장일까요? 장은 우리 몸의 현관문 같은 곳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 세균, 여러 자극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자리예요. 그러니 이곳에는 면역과 관련된 일도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은 음식만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바깥과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면역이 실제로 많이 움직이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나온 장과 면역의 상호작용을 정리한 리뷰 논문에서도 장의 미생물과 장 점막, 면역 세포들이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장의 균형과 방어 기능을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에는 면역 세포가 많이 관여하고 이 면역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장도 같이 흔들리고 면역력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관문 근처에서 경비를 서야 할 사람들이 지쳐 있으면 현관 관리도 엉망이 되겠죠. 그럼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집 안도 금방 어수선해집니다. 장도 비슷합니다. 장 안에서 일하는 면역 기능이 제 역할을 해야 장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해로운 자극에도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기능이 떨어지면 장이 예민해지고 장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몸 전체의 면역 반응도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장내 미생물 관련 연구를 보면 장 속 균들과 그 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이 제대로 힘을 쓰고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 속 균들과 장의 면역은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장 환경이 좋아야 면역도 제 역할을 하기 쉽고, 반대로 장이 흔들리면 몸도 더 예민해지고 회복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장 쪽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 회복이 오래 걸리는 분들은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내 몸의 바탕, 특히 장과 면역의 연결고리가 흔들린 건 아닌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내가 장 환경이 흔들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집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 변비와 묽은 변이 번갈아 나온다. 식후에 유난히 졸리고 기운이 뚝 떨어진다. 먹어도 힘이 안 나는 느낌이 든다. 아프고 나면 유독 오래 간다. 컨디션 기복이 크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런 신호가 있다고 모두 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초 체력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회복이 늦는 느낌과 장 불편감이 같이 간다면 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장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5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리듬입니다. 장은 생각보다 리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끼니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한 끼는 너무 과하고 한 끼는 아예 건너뛰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장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자극이 너무 센 음식은 줄이는 겁니다. 자극이 너무 센 음식, 단 음식, 과하게 기름진 음식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맛은 강한데 장은 쉽게 지칠 수 있어요. 다른 논문에서도 식습관 변화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방식만 바꿔도 장에는 꽤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같이 챙기는 겁니다. 단백질은 몸이 회복하는 재료가 되고요.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받쳐주는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어려운 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에 단백질 반찬 하나, 채소 하나, 이 기본부터 다시 잡는 게 먼저예요. 여러 연구와 기관 자료에서도 식이섬유와 식단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먹는 문제로만 보시는데 장은 스트레스에도 꽤 민감합니다. 긴장하면 배가 바로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죠. 그만큼 장과 몸 상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도 만성 스트레스가 장내 환경과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만으로 부족하면 보조적인 도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유산균이나 유산균 생성 물질 같은 보조적인 도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기본은 어디까지나 먼저 말씀드린 생활 습관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스트레스, 배변 리듬, 이런 바탕이 먼저예요. 그 바탕 위에 장 환경이 많이 흔들려 있거나 식사와 수면을 어느 정도 바로 잡아도 불편이 계속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유산균이나 흔히 유산균 생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제품을 드신다면 생각보다 효과가 꽤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마다 성분과 균주, 목적이 다르고 효과도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먹으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유산균 관련 자료에서도 유산균은 종류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와 목적에 맞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역에 대해서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은 무조건 세게 올리면 좋은 줄 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필요할 때는 제대로 반응하고 끝나면 잘 가라앉는 것. 이게 좋은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은 무조건 강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장과 몸의 바탕을 편안하게 해서 필요한 만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프고 난 뒤에 회복이 오래 간다. 예전처럼 몸이 빨리 안 돌아온다. 이럴 때는 단순히 체력 탓, 나이 탓만 하실 게 아닙니다.
면역의 바탕이 흔들린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장 건강이 무너진 건 아닌지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장은 소화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면역이 많이 움직이는 자리이고 장의 미생물과 면역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장의 균형과 방어막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리고 싶다면 결국은 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장에서 일하는 면역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리듬 하나씩, 수면 습관 하나씩, 장을 피곤하게 하는 습관 하나씩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회복이 더딘 몸도 바탕을 다시 잡아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속 낭만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